월드컵의 충격이 이제는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2026년 월드컵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탈락한 순간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 분노는 더 이상 감독이나 선수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했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했으며 결국 청와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우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경기 패배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구 행정이 철저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다루며 부패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를 떠난 뒤 거리와 온라인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하는 축구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는 국가대표팀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장난감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전지훈련, 모든 경기 준비, 월드컵 캠프 뒤에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한 사람은 국가스포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2013년부터 10년 넘게 협회를 장악해온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높은 지지율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면 그에 걸맞은 성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4번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는 단 한 번뿐. 아시안컵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올림픽에서도 예전 위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있는데도 대표팀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제 단순한 전술 실패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입니다. 협회 내부의 이익 집단과 폐쇄적 권력 구조가 존재하는지, 국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월드컵 탈락의 아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시간만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눈은 청와대와 축구협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오른 뒤로 벌써 13년째입니다. 그는 4번의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에서 85%가 넘는 득표율은 그의 권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국민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권력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대표팀 성적도 그만큼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남자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단 한 번만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은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고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아시아의 기대를 받았던 위상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현실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오랜 기간 협회를 이끌며 안정을 강조해왔지만 그 안정은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와 반복되는 실패만 나았을 뿐입니다. 협회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 특정 인맥과 파벌이 힘을 발휘해왔다고 지적받아왔습니다. 선수 선발, 감독 선임, 중요한 계약들,
이 모든 결정이 능력보다 관계에 치우쳐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특히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점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기간 동안의 성과가 권력 크기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협회 내부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와 이익 집단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수년째 물어왔던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협회는 사과하고 개혁을 약속했지만 권력을 가진 얼굴들은 왜 그대로인가? 시간이 지나면 논란은 잠잠해지고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남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항상 고통받는 쪽은 국민과 팬들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긴 재임 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더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처럼 유럽 최고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도 국가대표팀은 왜 제자리인 걸까요? 이제는 선수 탓만 할 때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 시스템 자체를 바라봐야 할 순간입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황금 세대를 제대로 키우고 지원했어야 할 협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몽규 회장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제 진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돈 문제가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특히 논란의 중심입니다. 그의 연봉은 약 13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최근 성적을 고려하면 이 금액은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반면 일본의 모리야 사지메 감독은 약 9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비교가 한국 팬들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누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까? 그 계약을 승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진정한 축구 행정이라면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큰 계약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협회가 맺은 광고, 후원, 상업 계약들입니다. 유니폼 후원부터 이미지 권리, 국제 친선 경기 마케팅까지 거대한 돈의 흐름이 대표팀 뒤에 존재합니다.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는 얼마나 투자되었나요? 데이터 분석 시스템, 지도자 교육, 스포츠 의학 지원에는 얼마나 쓰였나요? 많은 팬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이 정말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데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만약 특정 이익 집단이 이 돈의 흐름을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더 적은 예산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명확한 전술 철학과 장기 계획으로 팬들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대표팀 뒤에 숨은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번에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가 공개되고 모든 결정 과정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침묵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 계약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모든 주요 결정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전문 영역이라는 말 뒤에 숨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였다면 우리 대표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월드컵에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제 선수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언제까지 국가의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질 수 있을까요? 김민재가 수비 조직의 빈틈을 혼자 메우려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강인은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일관성 없는 시스템 속에서 제 실력을 다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 무대에서 증명된 황금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대표팀은 왜 그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을까요? 답은 선수들밖에 있지 않습니다. 선수들 뒤에 있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세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훈련 시스템, 경기 분석, 심리 관리, 월드컵 준비 과정 모두가 제대로 구축되었나요? 아니면 스타들을 그라운드에 던져놓고 스스로 해결하라고만 했나요? 대회 전에는 항상 논란이, 대회 중에는 불안이, 대회 후에는 붕괴와 사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악순환의 피해자입니다. 능력 있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결정이 관계와 파벌에 의해 좌우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문서에만 존재한다면 개인의 재능은 결국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배신당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 실패,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협회가 선수들을 위한 진짜 기반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 과학적 훈련, 젊은 지도자 육성. 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 뛰는 동안 뒤에서는 불투명한 결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피해를 선수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곳,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금 세대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진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겪은 뒤 우리는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조사와 개혁이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가대표팀은 대한축구협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회장이나 이익집단의 장난감도 아니며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밤을 새워 응원하고 티켓을 사고 세금을 내고 자부심을 걸었던 그 국민의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계약서를 공개하고 모든 결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패가 있다면 처벌하고 이익집단이 있다면 깨뜨려야 합니다. 개인의 권력을 축구보다 앞세운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과 최휘영 장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국민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26년 월드컵의 상처가 대한민국 축구를 재건하는 진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선수들은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팬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축구는 구호만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불투명함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권력 구조와의 싸움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선수들이 제대로 된 지원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다시 우뚝 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축구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